안녕하세요, 잉맨인데요. 저번 호빗 1을 업로드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아서 그냥 때려칠까 했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편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토리 요약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샤이어의 경계에 있는 불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달리는 조랑말 여관이라는 곳을 비추는데요. 여기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와 그 일행들이 찾아온 곳이기도 하죠. 이 여관에 참나무 방패 소린이 도착을 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분위기가 뭔가 스산해. 소린이 이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국밥 하나 주시오 하고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을 쓱 둘러보니까 험상궂은 놈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검을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간달프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호빗 1 12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소린은 행방불명된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간달프가 갑자기 자기 자리 앞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린의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어요. 소린의 할아버지이자 에레보르의 왕인 스로르가 전투에서 목이 베어가지고 분노에 찬 소린이 아조그를 죽이려 할 때 갑자기 소린의 아버지가 막아선 거야. 내 아들이 저놈이랑 맞서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처단하겠다 하고서 군대를 끌고서 따로 갔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에레보르의 왕,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까지 모두 다 사망을 했단다. 소린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그 현장에서 모든 시신을 전부 다 뒤져봤는데 아버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거야. 소린은 그걸 토대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간달프는 물론 소린이 아들 된 입장에서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어. 근데 갑자기 그런 소린 앞에 간달프가 왜 나타났냐? 간달프는 이때 사라진 핵무기 난쟁이의 7반지 중 하나를 찾고 있었어요. 그 7반지 중 하나가 하필이면 실종된 소린의 아버지가 들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핵무기 하나가 사라진 거죠. 왜냐면 그 반지를 가지면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린이 간달프한테 물어봐. 아니야, 간달프 할아버지, 아버지가 당신 그 모리아 전투 전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준 거죠? 난 자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난쟁이 군단을 규합해서 용을 죽이고 고향을 되찾으라고 말했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버지는 실종이 됐고 반지도 사라졌으며 이제 유일한 에레보르의 적통자는 소린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 따라서 용이 차지한 그 외로운 산에 악의 세력이 점점 들끓고 있고 만약에 그 악의 세력이 에레보르를 차지한다면 점점 악의 세력의 힘이 강대해지면서 막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달프 입장에서는 이 선세력을 지키기 위해선 두어프들이 정당한 명분으로 에레보르를 되찾아서 악의 세력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주면은 너무 좋은 거야. 소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더군. 더 이상 시간이 없네. 자네는 두린 왕자의 후계자야. 두어프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합쳐서 에레보르를 되찾게. 에레보르 안에 있는 아르겐스톤을 손에 쥔다면 두어프의 7 종족들은 모두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왜냐면 두어프들은 이 아르겐스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국지로 따지면은 국세야. 그 국세가 있어야 황권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사람들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상징이자 필수 물건인 거예요. 근데 소린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도 갖고 싶죠 형님. 용을 어떻게 이겨요? 그걸 말이 됩니까? 예? 하는데 간달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돕는다면? 아니 어떻게 해요? 좀도둑이 있으면 되지 하고서 12개월이 흐릅니다. 바로 그 간달프가 말한 좀도둑 빌보가 두오프 원정대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 아조그 추격 부대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도무지 어디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떡하지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곰이 포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곰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두오프 원정대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야 쟤네 아직도 쫓아오는데?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 하는데 간달프가 응? 혹시 엄청 큰 곰이 있지 않았니? 하는 거야. 그래서 예, 곰이 있었어요. 근데 곰처럼 보이지도 않게 엄청나게 크던데요? 근데 또 마당발 간달프가 기양났다 하더니 갑자기 이 근처에 피신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린이 아니 무슨 피신처예요? 또 엘프예요? 아 나 엘프 싫어. 엘프 혐오 발동하고 있는데? 아니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야. 근데 대우받을 수도 있고 찢어져 죽을 수도 있어.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지만 지금 아조그는 계속 추격 중이었고 더 이상 대안은 없는 거예요. 아조그한테 계속 쫓기고 있는데 공룡 울음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간달프를 따라간 드워프 원정대는 어떤 저택에 급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오는 건 아조그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곰이었어요. 아까 그 언덕에서부터 따라왔나봐. 가까스로 곰을 피해서 빗장문을 잠그는데 아니 뭐였죠 영감님? 이 집의 주인이라네. 그 이름은 베오른. 자기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종족인데 곰일 때는 좀 센치한 면이 있지. 방금 죽을 뻔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벼랑간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주인 디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대는 약간 정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도 옛날에 문 안 잠그고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아조그가 그 저택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그 엄청나게 큰 곰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쟤네 나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어차피 쟤네는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 타임 리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아조그한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돌굴두르에서 소집 명령이 내려온 거야. 예비군 소집이죠. 아조그보다 더 위에 상위
상위 차원의 어떤 녀석이 있다. 그날 밤에 빌보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반지를 쓱쓱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이 볼륨 0.0001% 함유가 좀 된 것 같아. 점점 얘가 반지에 중독이 슬슬 돼가는 것 같아요. 돌굴들에 도착한 아조그가 어떤 어둠의 존재한테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 어둠의 존재는 형체를 알 수가 없어. 약간 그림자 같아. 그 나쁜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아조그 네가 세력을 이끌어라. 전쟁이 시작된다. 아니 대장님 소린 머리 잘라준다면서요. 내 말에 도달지 마셈 하고 싹 사라져버린 거야. 아조그하고 뭔가 그런 쇼부를 쳤나봐요. 아조그가 개빡쳐가지고 아씨 나는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맞다. 야 볼그! 라고 외치니까 갑자기 오크보다 더 오크처럼 생긴 굉장히 흉악한 오크가 딱 나오더니 그 볼그한테 소린의 목을 따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삼국지로 따지면 이제 장비를 보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베오른이 변신에 풀려가지고 장작을 패고 있는데 드워프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거야. 간달프는 좀 충고를 했어요. 절대 저분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얘기해. 평소처럼 드워프식으로 얘기하면은 산채로 찢겨져 버릴 거야. 절대로 갑작스럽거나 시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시도하면 2명씩만 나와. 그 네임드 마법사인 간달프조차도 긴장한 기색이 열악하다. 나무를 패고 있는 베오른한테 쓱 다가가는데 인간 폼인 베오른도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거의 최홍만 1.6배? 그래서 간달프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굿이브닝 있어. 어젯밤에 말이죠. 니 몰래 잠깐 신선을 졌는데요. 이 친구는 참고로 베오른 드워프를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뭔가를 혐오하지 않으면 캐릭터성이 없어요. 이 베오른이라는 인간은 드워프의 탐욕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베오른이 쓱 보더니 걔 드워프 아니지 하고 있는데 얘는 호빗이라고 다른 품종이고요. 전혀 다른 얘는 호빗입니다. 호빗.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 산에 있는 고블린 때문에 고블린은 바보 같아. 그럼요. 고블린은 바보 같죠. 그럼요. 하고 있는데 드워프가 그 그럼요를 듣고서 저거 신호다 가장 하고서 두 명이 다 나가버린 거야. 드워프 두 명이 다 나와주고 굿드문이 있어 하고 있는데 베오른이 드워프잖아 뭐야 하고서 도끼를 딱 들고 있어. 근데 그게 또 신은 줄 알고 두 명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달프가 우리 일행이 안에 조금밖에 없는데 혹시 신세 좀 져도 될까요 했는데 벌써 6명이 나온 거죠. 라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엔 모든 인원들이 전부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단가 하는데 마지막에 소린이 후가시를 잡으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베오른이 대접을 해줍니다. 뭐 우유도 주고 치즈도 주고 뭐 빵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럼 베오른이 식사 자리에서 물어봐. 너가 참나무 방패 소린이냐? 아조그가 쫓는다고 하던데 아조그가 우리 가족을 전부 노예로 만들고 죽였지. 그저 재미로 말이야. 근데 간달프가 또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이제 어둠의 숲을 가로질러서 갈 예정입니다. 베오른이 거기는 거대 거미와 온갖 사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간달프가 우리는 엘프의 길로 갈 겁니다. 거긴 괜찮을 거예요. 엘프의 길이라는 건 엘프들이 왕년에 사방팔방으로 경부 고속도로, 아우토반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런 데로 가면은 비교적 안전해. 근데 베오른이 거기다 또 얘기하는 거야. 우드 엘프는 그냥 엘프랑 다르다. 근데 뭐 상관없겠지. 그렇죠? 괜찮겠죠? 어차피 가기 전에 오크들한테 죽을걸? 그리고 말이야 난 드워프가 싫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거든 하면서 갑자기 갑분싸가 되는 거야. 오 하고 있는데 근데 오크는 더 싫어. 뭐가 필요하지?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혐오를 이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혐오를 이기는 건 더 큰 혐오인 거야. 서로 오크를 혐오하는 교집합을 찾으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오른이 그냥 걸어가면 100% 오크 밥이 될 테니까 조랑말까지 빌려주고서 숲 앞에 도착하면 조랑말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 집에 있음에도 멀리서부터 오크들한테 감시를 당하는 걸 느끼고 있고 간달프가 물어봐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아조그 활동을 시작한 걸까요? 또 베오른이 자기가 아는 걸 막 얘기해주는 거야. 모리아에 있는 오크들이 돌굴두르에 있는 마법사랑 힘을 합쳤는데 모든 병력들이 지금 거기로 집결을 하고 있다. 또 간달프가 그 강령술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근데 그 강령술사는 그저 그런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그 마법사의 힘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모이고 있고 아조그도 거기에 따르는 거야. 아니 아조그 정도면은 드워프 일개 종족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오크인데 그 녀석을 부리는 놈이 있다고? 대체 뭐하는 놈이지? 베오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루다우르 언덕에서 걸어다니는 시체가 목격됐는데 그 사실을 아냐고 간달프한테 물어봐요. 거기에 정말 무덤이 있냐? 근데 간달프가 그 말을 딱 곱씹어 보니까 갈라드리엘이 했던 말이 떠올라. 북부의 인간들이 마술사왕 앙마르가 죽고 나서 그의 시신과 유품들을 루다우르 언덕에 봉인했다는 그 얘기가 떠오른 거야. 분명히 바위속 깊은 곳, 빛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아주 깊숙이 매장을 해놨는데 거기서 소문이 흘러들어온다? 베오른이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악한 녀석이 이 일대를 지배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시체를 되살릴 정도로 강력했는데 만약에 그자가 중간계로 돌아온 거라면 나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그 녀석한테 약간 복수심
두려움 같은 게 있나 봐요, 베오른도. 사루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간달프는 뭔가 이상한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마법?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두어프 원정대는 검은 숲으로 향합니다. 이 검은 숲이라는 곳은 에레보르로 가는 지름길인데 원래 옛날에는 엘프들이 여기 살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이었어요. 이 검은 숲으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데 만약 이게 꺼림직하다고 돌아서 간다. 그럼 300km 이상이야. 무조건 여기로 가야지 둘인의 날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 간달프는 검은 숲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상징을 발견합니다. 이건 그 녀석의 상징? 그리고 갈라디리엘의 경고가 떠올라요. 만약 그 녀석이 돌아온 것 같은 징조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라. 그래서 야 이거는 에레보르로 가서 이 드워프 왕국을 되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건 더 거대한 일이다. 만약에 그놈이 정말로 돌아왔다면 이건 더 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과연 그 녀석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그래서 간달프가 일행하고 잠시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야 나 지금 급한 일 있거든,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에레보르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합류를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충고를 해요. 절대로 이 간달프 없이는 산에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이 숲에는 어두운 마법이 깃들어 있는데 특히나 물이 굉장히 조심하니까 물을 만지지 마. 그 물이 이상한 환상을 만들어서 길을 잃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마 라고 경고를 합니다. 약간 그리스 신화식 경고인 거죠. 뭐뭐 하지 마. 해야지. 검은 숲을 이렇게 헤쳐가는데 일행들이 점점 지쳐가요. 참고로 이게 영화가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걸리는 시간은 단순히 하루 이틀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검은 숲을 헤쳐가면 헤쳐갈수록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거야. 근데 또 물은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물을 피하면서 움직이는데 다 같이 이동하다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환청도 듣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미쳐가는 거야. 이때 참나무 혐오 소린이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This way 하고서 간달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마라를 바로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소린이 대장이니까 다들 소린을 따라가. 빌보 혼자서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머리 아파 이러고 있는데 빌보가 근처를 살펴보니까 또 이상해. 근처에 엄청나게 거대한 거미줄들이 막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을 살펴봐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꾸로 가는 듯한 환각도 보이고. 그래서 빌보가 딱 생각해요. 햇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딱 이렇게 쬐면 우울증에 도움이 되니까 빨리 비타민 D를 쬐야 된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죠. 그래서 그 위에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를 쓱 올라가니까 그 위에 바람, 따뜻한 햇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좋다. 어디야 여기가. 딱 보니까 뭐야 진짜 거의 다 왔네? 저기 외로운 산이고 저기 호수마을이잖아. 뭐야 거의 다 왔잖아. 야 여기 거의 다 왔어 하고서 밑에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니 다 왔다니까. 야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다가 바로 헛디뎠어요. 그래서 으악 하고서 떨어지는데 에고만이나 그 사이에 그 모든 드워프들이 전부 다 거미줄에 칭칭 감싸져 있는 거야. 빌보도 거미줄이 발에 걸려가지고 칭칭 감싸져 버려. 그래서 전부 다 번데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빌보가 이렇게 기절했는데 여행의 경험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기절한 척하면서 품에 품고 있던 스팅을 거미한테 찌릅니다. 한 마리를 딱 죽이고 절대 반지를 껴서 투명화가 된 다음에 거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게 반지의 능력 중에 또 하나인가 봐. 괴물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나 봐요. 괴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여버려. 지금이 맛있을 때야. 투명해진 상태로 돌을 던져서 어그로를 끌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칼로 찌릅니다. 거미가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파 스팅 이러는 거야. 이게 가수 스팅일이 없잖아. 이때까지도 빌보가 이 칼의 이름을 모르겠었거든요. 거미들이나 이런 오래 산 요괴들은 이 전설검이 뭔지 바로 알아봐요. 이거는 어느 마을에 있는 철물적. 이거는 상운산사 김씨 아저씨가 만든 그거. 이거는 이거 스팅인데? 이게 딱 된 거야. 그래서 빌고 딱 그 얘기 듣고 스팅? 나도 얘 스팅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얘가 이제 스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검 스팅으로 일행들을 전부 구하고 다른 거미가 빌보하고 같이 떨어져가지고 반지도 같이 어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반지를 되찾으려고 거미를 이렇게 죽이는데 이게 평소 빌보 성격이랑 전혀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마이 프레셔스 막 갑자기 이러는 거야. 거미를 죽이고 반지를 딱 쳐다보는데 그 모습에서 어렴풋이 골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지의 유혹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죠. 일행들이 거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들은 우드 엘프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우드 엘프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레골라스, 그 소린의 조카인 킬리가 어떤 여자 엘프한테 도움을 받아서 싸워요. 근데 이 여자 엘프가 굉장히 잘 싸워. 근데 뭔가 영화적 연출을 보았을 때 뭔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눈빛 교환. 뭐야 얘네 내 청고야 뭐야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러브라인 같은 건가 봐요. 엘프들이 단순히 드워프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드워프들이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 엘프들한테 포박을 당해요. 왜냐면 얘네들도 거수자들이니까. 그중에 글로인이라는 드워프가 레골라스한테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데 레골라스가 그 그림을 보면서 가족 그림 같은 걸 딱 봐.
그걸 보면서 물어봐. 네 남동생인가? 마누라다 이 새끼야. 이 역겹게 생긴 고블린 잡종은 뭐지? 내 아들이야! 김리라고! 굉장히 무례하죠. 근데 김리? 맞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온 김리와 레골라스의 김리가 바로 이때 이 김리입니다. 그 김리의 아버지가 소린을 따라서 이 여행을 다니고 있던 거였어요. 약간 팬서비스 같은 연출인 거죠. 그래 검문을 하고 있는데 소린의 검을 이렇게 쓱 열어보니까 이거 그냥 검이 아닌데? 야 이거 우리 애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오크리스트잖아.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선물 받았다. 아니 통하겠냐고. 누가 엘프 검을 두오프한테 선물을 해줘. 레골라스가 야 얘네 안 되겠다. 야 잡아 쳐넣어. 해서 바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빌보는 다른 검이랑 사투 중이었잖아. 절대 반지를 끼고 그 일행들을 따라가고 있었어. 엘프 정착지로 끌려가서 두오프들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자 엘프랑 썸 타던 킬리가 또 이렇게 탁 쳐넣던데 나는 수색 안에 바지 안에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야 씨발 플로팅. 근데 시대니까 이런 플로팅 이제 가능한 시대인 거죠. 그 여자 엘프도 이렇게 얘기해. 있어봐야 작을 것 같네. 뭐야 이거. 이 여자의 이름은 타우리엘이었어요. 레골라스가 타우리엘한테 막 물어봐. 야 쟤 왜 너 쳐다보냐? 누가 알겠어요. 근데 두오프 치고는 좀 크네요. 그 플로팅이 통한 거임? 일행들이 잡힌 곳은 우드 엘프의 감옥이었어요. 여태까지 오크 감옥 이런 데는 가봤는데 거긴 되게 허접했거든? 근데 엘프들의 감옥은 문을 두드린다든가 그런 걸로는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는 구조야. 굉장히 단단해. 이곳에 있는 엘프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 소리는 그래도 왕의 신분이다 보니까 왕대 왕으로서 신분을 따로 당하는 거야. 엘프 왕의 이름은 스란두일이었어요. 그 스란두일은 두오프와의 동맹을 저버리고 스마우그를 봤을 때 빤스런을 친 바로 그때 그 엘프 두목이었던 거야. 스란두일이 이렇게 신문을 해요. 야 너네 여기 왜 온지 안다? 소문 이미 다 터졌고 너네가 뭐 용을 물리치고 고향을 되찾기 위한 그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엔 아니야. 너는 그냥 통치권을 잡기 위해서 그 아르긴스톤을 가지려는 속셈이구나. 마침 그 산속에는 내가 얻으려는 보물도 있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원하는 보물들을 가져와. 왕대 왕으로서 약속해주지. 근데 소린이면 믿겠냐고. 동맹에 그걸 저버리고서 자기들을 버렸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도와줬는데 세상이 멸망해도 너넨 안 믿는다. 용 앞에서 빤스런 친 게 무슨 동맹이냐. 너네는 지금 동맹도 아니고 너네하고 할 얘기 없다 하는데 스란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용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놈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파괴적인 놈들인지 아니까 하면서 마법으로 가린 상처를 드러내는데 옛날에 왕년에 싸우셨구나. 참전용사시구나. 좀 무서울 만하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쫄아서 안 도와준 거죠. 그래서 스란들이 화나가지고 엘프식 형량, 엘프식 헌법으로 100년형을 때려버려요. 왜냐면 엘프들한테 100년은 그냥 벌금형 같은 거예요. 집행유예. 두오프도 물론 인간보다 오래 살지만 100년이면은 안 되잖아요. 나오면 취업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엘프와의 거래가 무산되고 일행들이 이제 어떡하지 우린 망했어 끝났어 하고 있는데 소리는 빌보를 믿고 있었어요. 빌보가 보여준 그 믿음직한 행동들. 그래서 빌보가 따로 이렇게 나온 걸 알고서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스란두일한테 타우리엘이 어떤 보고를 해요. 요즘 오크들이랑 거미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흔적들이 모두 돌굴둘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하면 어떨까요? 근데 스란두일은 국경 밖이라고 거절해요. 우드 엘프들의 특징이 국경을 지키고 되게 폐쇄적이야. 외부인들을 되게 배척하고. 그 중에서 스란두일이면은 몇천 년을 산 네임드 엘프일 테고 그렇다는 말은 흥선대원군 곱하기 한 2600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란두일이 그런 말을 해. 너 내 아들인 레골라스랑 요즘 사이 어때? 내가 이겨줄까? 레골라스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근데 타우리엘은 별 관심이 없어. 레골라스는 스란두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구의 참모인 볼그가 어느덧 엘프 정착지 근처까지 와요. 점점 그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 때 감옥에서 킬리랑 타우리엘이 또 썸을 타요. 킬리가 자기 부적을 이렇게 쓱 만지고 있는데 어떤 룬 문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얘가 장난을 친다고 그거 뭐야? 물어보는데 이거 두어프 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죽는 글자야 하고 싹 보여주는 타우리. 근데 사실 그냥 엄마가 준 거였고 서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간수와 죄수의 대화가 아니야. 하트 시그널이야. 서로 막 썰을 계속해. 너 성수동 가봤어? 나 거기 있는 카페 이쁜데 아는데. 나도 거기 가봤는데 점점점 하면서 썸을 타고 있어. 그거를 레골라스가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레골라스는 타우리엘한테 막 딱히 그렇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이 빌보는 절대 반지를 낀 상태로 엘프들의 와인 창고에서 몰래 술을 마시고 있던 간수의 열쇠를 훔쳐요. 그 열쇠로 바로 일행들을 풀어주고 엘프들이 전부 다 와인 마시면서 풀려있는 거야. 사실 몇천 년 동안 사는 엘프 감옥에 뭐 그렇게 큰일이 있었겠어? 그냥 소일거리처럼 하는 거지. 근데 빌보가 출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들 지하로 끌고 와요. 그래서 야 왜 밖으로 간다고 와인 창고로 끌고 오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했어? 하는데 빌보의 계획은 이 비어있는 오크 와인통에 체구가 작은 두어프들이 타가지고 그
그대로 그 밑에 강물을 따라서 탈출하는 거야. 그 캐리비안 베이에서 살아있는 소바 면처럼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놀이기구 그거 아시죠? 그런 어트랙션이에요. 그래서 야 빌보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데 소린이 그냥 더 하고 커버를 줘. 약간 마니또가 된 거죠 소린이. 그렇게 모든 일행들을 전부 다 태우고 와인통들을 전부 강가에 내보낸 거야. 바로 그때 엘프들이 두오프 원정대가 탈출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와인통들로 캐리비안 베이를 연상시키는 코스를 타고 순항을 하는데 그 앞에 물길을 막는 게이트가 있었던 거야. 그 게이트는 당연히 엘프들의 소유였고 그 게이트가 막혀가지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 예상치 못하게 두오프를 죽이려는 볼그 패거리들이 또 죽이려고 합류하면서 오히려 엘프들이 죽으면서 또 3파전이 이뤄집니다. 오크들이랑 싸우던 도중에 스위치를 내리려는 그 킬리가 오크 화살에 다리를 맞아버려요. 다행히 타우리엘이 도와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다리를 다친 킬리가 문을 열어서 다행히 모두 다 같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뭐 두오프들을 죽이려는 오크들을 죽이면서 두오프들을 추격하는 엘프들을 모두 다 뿌리치려는 캐리비안 베이 두오프들이 그 강줄기를 타고서 온갖 액션을 펼치면서 나아가는데 그 와중에 엘프들은 오크 포로 한 마리를 붙잡고 두오프들이랑 오크들이 일단 보내줘요. 그리고 그 시각 간달프가 험준한 산들을 넘어서 악마의 마술사 왕의 시신이 있는 루다우르 언덕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게 무덤이 이미 열려있는 거야. 시체들이 돌아다닌다는 게 진짜였나? 바로 거기서 라다가스트랑 합류를 하게 돼요. 아무리 봐도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우리 선세력들이 방심한 사이에 악의 세력들이 이미 모이고 있던 거예요. 그 중에 아조그는 악세력의 오야지를 대신해서 군을 이끄는 장군인 것까지 알아냅니다. 이때 두오프 일행들은 어찌어찌 강가에 도착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킬리가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거야. 뭔가 이상한 화살에 맞았나봐요. 그런 두오프 일행들의 뒤에서 어떤 의문의 사내가 나타나는데 화살을 엄청 잘 써. 두오프가 깜짝 놀라서 무기를 딱 들었는데 그 무기만 딱딱 맞춰서 무기를 떨고 그 중에 좀 총명한 편인 두오프인 발린이 그 남자의 행색을 알아보고 여기가 호수마을 근처라는 걸 알아내요. 참고로 호수마을은 옛날에 에레보르랑 같이 파괴된 너른골 그 너른골 사람들이 이주한 그 비슷한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거야. 두오프들이 우린 장사꾼이에요 막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는데 통하지가 않아. 인간이 좀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네 지금 무기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다 그랬지.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잖아. 근데 일단 그러려면 마을에 가야 되고 그 마을은 영주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해. 원래 들어가려면 밀수꾼이 필요할 텐데 너네 괜찮겠어? 하는데 두오프들이 셈이 빠르잖아. 바로 알아들어. 돈 더 달라고? 그래서 돈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주기로 합니다. 그 시각 엘프 경착지에선 아까 포로로 잡아놨던 오크가 신문을 사고 있는데 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13명의 난쟁이들을 왜 쫓고 있는 거지? 13명? 이제 12명일걸? 그 중에 한 명은 죽은 목숨이야. 화살에 모르그의 독을 발라놨거든. 크크. 킬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걸 보고 타우리엘이 내 썸남인데? 오크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제 돌아온다. 우리 주인님께선 그분을 섬기신다. 너희들을 불태울 거야. 스란두일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오크의 목을 베어버려요. 화를 참지 못하는 느낌이었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눈치? 그때 타우리엘이 모르그의 독이 화살에 발려있다는 소리를 듣고 킬리를 구하려고 혼자 추격을 시작합니다. 제 생각엔 킬리는 연애 강의를 하면 아마 유튜브로 대성을 하지 않을까. 한편 볼그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두오프들은 아까 만난 그 인간의 도움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바르드. 바르드한테 돈을 주려고 다 같이 동진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한 두오프가 돈을 주지 않는 거야. 나 없다니까 하는데 갑자기 두오프들이 안개에 가서 서서히 거치더니 두오프들이 갑자기 탁 일어납니다. 뭐야 돈 안 준... 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고향 에레보르 외로운 산이 이제 진짜 자기들 코앞에 있는 거야. 도쿄 가면은 저기 후지산이다가 아니라 후지산이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무기랑 식량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르드의 계획은 이랬어요. 야 여기 영주가 되게 악독한 영주인데 그냥 들어가면은 무조건 검문에 걸려서 감옥행이다. 내 말만 들어라 해서 생선을 가득 담아서 밀수품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르드가 도착한 호수마을은 약간 베네치아처럼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호수마을이에요. 순조롭게 그렇게 통과하나 했는데 영주의 신복이 그 검문에 딱 이렇게 등장한 거야. 그러더니 야 서류에는 빈통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왜 생선이 있지? 이거 불법이잖아. 다 비워야 돼 하고서 다 비워버리는 거야 통들을. 근데 이때 바르드가 재치를 발휘해요. 야 이거 생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호수에다 버려버리면은 가뜩이나 못 살고 굶주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냥 물고기를 버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줘. 여기는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동네야. 영주가 워낙에 주민들이 착취해가지고 주민들이 영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곳의 영주는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베풀지 않는 약간 전형적인 악덕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르드는 이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심을 얻는 사람이었고 영주가 이렇게 개걸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자기 신복의 이야기를 듣는데 바르드 그 녀석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걔 너무 요즘 너무 나대. 너무 민심 좋아. 가뜩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녀석 기강 한번 잡아야겠어. 그래서 타겟팅을 잡습니다.
그때 마을로 들어온 드워프들은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경비들이 기절을 시키는데 그때 때마침 경비 대장이 그 근처로 지나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영주하고 그 군인들이 싫어해가지고 마치 흑인 동네에 들어간 백인 경찰을 본 것처럼 기절한 경비대원들을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고 화분으로 덮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바르드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드워프 일행들이 들어갔는데 독신인 줄 알았는데 딸 2명이랑 아들 1명 있었네? 변기를 통해서 바르드의 집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일행들이 이렇게 추위를 피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창 밖에 어떤 발리스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발리스타가 아니라 드워프들이 만든 무기였던 거야. 이 너른 골이 스마우그한테 불탈 때 그 스마우그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이 발리스타 하나뿐이었는데 그때 당시 너른 골이 멸망할 때 스마우그의 비늘이 너무 단단해서 이 석궁으로 쏘는 검은 화살만이 그 비늘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른 골의 영주 기리온이 용감하게 맞섰지만 화살의 수는 부족했고 스마우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근데 드워프들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바르드의 가족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기리온이 용을 명중시킨 건 모르시는군요. 스마우그의 왼쪽 날개 밑 비늘은 헐거워져 있어요. 딱 거기에 한 발만 더 맞췄으면 잡았을 텐데 기리온이 그 비늘 하나를 떨군 거죠. 하지만 보수적인 드워프들은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둘이의 날은 벌써 내일 모레까지 왔어요. 그 전에 빨리 가서 숨겨진 문을 찾아야 되는데 바르드가 약속대로 무기를 줬는데 조잡한 거밖에 없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영주의 입김이 센 마을이다 보니까 멀쩡한 무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제대로 된 건 마을의 무기고에 전부 다 모여있다. 그 얘기를 듣고 소린이랑 싸움 잘하는 드워프인 두아일린이 눈빛교환을 딱 하는 거야. 아시죠? 하면서. 근데 바르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소린의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거야. 그러다가 외로운 산을 보고서 그 정체가 떠올라요. 그렇게 바르드는 어딘가로 급히 달려가고 이때 타우리엘은 드워프들의 흔적을 쫓아서 추격 중이었어요. 썸남 구하려고. 바로 그 뒤에 레골라스까지 합류합니다. 타우리엘은 명분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 영토만 이렇게 갇혀서 지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추격 중이다. 레골라스는 또 썸남 구하러 가는 것 같은데 뭐 명분은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때 바르드가 어딘가로 급하게 갔을 때 어떤 잡화점 같은 데서 융단을 찾는데 그 융단에는 관광상품처럼 소린의 피에 대한 가기도가 적혀 있었어요. 그 둘인의 날에 대한 전설은 마을에서도 당연히 유명했고 소문은 이미 퍼진 거야. 드워프들이 마을에 도착했으니까. 바르드는 그 예언의 때가 왔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랬어요. 은과 금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산 밑에 왕이 되돌아오니 환영의 종이 울리리라. 왕이 돌아오나 실패로 돌아가고 용의 화염이 호수를 뒤덮으리라. 그러니까 예언에 따르면 이 마을이 스마우그의 화염이 뒤덮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드워프들은 바르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몰래 탈출하기로 하는데 킬리의 상처로 인해서 무기를 떨궈버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경비병들한테 바로 걸려버립니다. 영주한테 잡혀 들어가요. 영주의 신복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네 폭동을 위해서 고용된 용병 아니야? 뿌락치 세력 아니야? 너네 아주 수상한데? 하고 있는데 두알린이 무엇하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분은 그 유명한 에레보르의 적통자 소리님이시다. 그래서 소리는 또 후가시를 잡으면서 왕국을 되찾으러 왔어 딱 해줍니다. 소린이 이 앞에서 또 야부리를 타는 거야. 주민들 앞에서 내가 보물을 되찾으면 우린 다시 강대해질 거고 우리 보물을 같이 나누는 거야. 어때? 당연히 개돼지 군중들은 좋은데요? 저희 마침 가난했는데. 그때 또 바르드가 산통을 깨면서 등장을 합니다.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등장했으면 용이 등장할 거고 그러면 호수마을은 반드시 불탈 거라고요. 바르드가 산통을 깨고 있을 때 영주가 야, 너 역사 얘기해서 그러는데 너 너른 걸 왜 망했는지 몰라? 그때 그 괴물 못 죽인 건 네 조상인 영주 기리온이잖아. 알고 보니까 바르드는 그 영주의 직계 후손이었던 거야. 바르드는 예언 때문에 드워프들이 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소리는 보물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영주한테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온갖 무기 병장기들을 받은 드워프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일행 중에 또 보프르가 안 보이는 거야. 얘가 전날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리고 다리를 다친 킬리, 그리고 킬리를 치료할 귀 안 들린 드워프 동료 1명, 그리고 킬리의 형 필리를 총 4명을 두고 가기로 해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오늘이 둘이는 날이거든요. 일행들이 출발했을 때 킬리의 병이 아주 깊어져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약이 막 필요한데 영주는 이제 볼장 다 봤다고 도와주질 않아요.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곳인 바르드한테 찾아갑니다. 그 시각 소린 일행은 산 근처까지 도착을 했는데 예전하고 풍경이 너무 많이 변해 있어. 나무들이 다 사라져 있고 지나치게 조용한 거야. 그들의 앞에는 스마우그가 만든 폐허 너른 골이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도착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간달프랑 만나기로 한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간달프 기다렸다 가야죠 하는데 소린의 고집이 발생을 해요. 그냥 가자. 소린이 약간 급한가 봐 마음이. 아무래도 자기 왕국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합류를 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하는데 오히려 이 판단이 좀 맞았던 거야. 그 시각에 간달프랑 라다가스트는 돌굴들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은신마법에 뒤덮여 있었거든요. 간달프는 딱 보자마자 파악을 해요. 아, 얘가 그 녀석이 아직 힘을 완전히 얻지 못했구나. 라다가스트한테 야, 너가 갈라드릴한테 소식을 전해. 그리고 절대 나를 따라오지 마. 나 혼자서 한번 해볼게 하고서 간달프 혼자 메탈기어 솔리드를 합니다. 분명히 형세를 보니까 함정인 게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혼자 들어가기로 해요. 소린 일행들은 어느덧 산에 도착해서 숨겨진 문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간달프가 혼자 돌굴들을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일부러 도발을 하는 거야. 악의 세력이여,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빵 하는데 그 지하에는 아조그가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간달프를 덮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어찌 상황을 피하고 있는데 간달프를 습격한 건 오크나 고블린이 아니었어요. 그 습격한 녀석은 죽은 줄 알았던 소린의 아버지 스라인이었습니다. 스라인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됐었는데 간달프가 스라인한테 마법을 거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스라인은 죽은 줄 알았는데 모리아 전투 때 아조그한테 져서 손가락을 잘리고 7개의 반지 중 하나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지도와 열쇠에 대해서는 입도 한번 뻥끗 안 했습니다. 스라인이 물어봐요. 스라인하고 간달프가 친구였거든요. 지도랑 열쇠는 잘 간수했지 간달프? 자네의 아들 소린이 대견할 걸세. 에레보르를 되찾기 위해 나선 지 오래니까. 에레보르? 아르겐스톤을 되찾고 7군데가 소린을 따를 걸세. 안돼 안돼 하면서 정병 막 스위치가 올라온 거야. 소린은 에레보르에 가서는 안돼. 그 누구도 그 산에 가서는 안 된다고. 뭐지? 왜지? 근데 그 시간에 이미 숨겨진 문을 찾고 있는 소린 일행. 근데 이제 문이 문처럼 안 생기고 그냥 돌이에요, 돌. 그 벽이 돌로 되어 있는 건데 아몬은 이랬죠. 둘인의 날, 지는 해가 마지막 빛으로 열쇠 구멍을 비출 것이다. 이제 일몰하고 있는데 빛이 안 비치는 거야. 문이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래서 일몰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벽을 부수려는데 당연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몰이 지고 이제 지는 해는 사라진 거야. 그럼 다음 설날에 와야 돼? 그래서 모두가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포기하려고 그럴 때 수수께끼 장인인 빌보 혼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빌보 혼자 수수께끼를 막 되짚어봐. 개똥 지박이가 두드릴 때 회색 바위 옆에서 기다리라. 둘인의 날, 지는 해가 마지막 빛으로? 마지막 빛? 마지막 빛? 달빛? 하자마자 갑자기 개똥 지박이가 옆에서 두드려대더니 달빛이 비쳐가지고 열쇠 구멍이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마지막 빛은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었습니다. 만약에 소린이 레이튼 교수를 조금만 했더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난이도였죠. 그래서 빌보의 도움으로 드디어 정말로 예언처럼 숨겨진 문이 드러나서 열쇠를 꽂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향 에레보르로 드워프들이 돌아온 거야. 이 복도, 이 돌, 이 냄새 기억이 난다. 금빛이 가득했던 방들. 그 위에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두린 왕족의 7번째 왕국이 이곳에 있으니 산의 기운으로 모든 난쟁이들을 규합해 고향을 지켜라. 그리고 두린의 왕자 모양, 그 위에는 아르겐스톤이 새겨져 있었어요. 빌보가 물어봐요. 아르겐스톤이 뭔데요? 얘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몰라. 그때 소린이 대답을 해줘요. 그게 바로 자네가 여기까지 온 이유일세. 좀도둑 빌보. 이제 빌보가 아르겐스톤을 훔쳐와야 될 때가 진짜 온 거야. 이때서야 빌보한테 아르겐스톤의 생김새에 대해서 발린이 설명을 합니다. 아르겐스톤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고 하얗고 빛나는 보물이야. 근데 말이야,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리고 만약에 저 밑에 용이 있으면 깨우지 말아줘. 시각 간달프랑 스라인은 돌굴들을 탈출하고 있었는데 미리 함정을 파놨던 아조그가 습격을 해온 거야. 간달프는 마법으로 호락호락 당하진 않았는데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법으로 안 보였던 것뿐이지 이미 군대 수준의 오크들이 모여있던 거야. 간달프가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들의 오야지인 그 녀석을 마주칩니다. 스라인은 마치 유언처럼 소린한테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간달프는 빛의 마법으로 버텨보지만 점점 밀리게 되는데 결국 그 녀석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녀석은 바로 악의 오야지 사우론이었어요. 이 사우론이라는 놈은 반지의 제왕에서도 최종 보스로 나오지만 죽지를 않는 존재야. 죽음이라는 게 없고 잠시 사라졌다가 힘을 잃고서 다시 천천히 회복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금 힘을 거의 다 모은 거죠. 그때 빌보는 아르겐스톤을 되찾으려고 지하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 엄청나게 궁이 크거든요. 근데 그 궁을 전부 다 채우고도 남을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보물이 너무 많아서 아르겐스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보물들이 이리저리 헤치다가 보물들이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아주 천천히 쏟아지는데 그 보물 안에는 거대한 용 스마우그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마우그가
이 보물들이 이불 삼아서 잠들어 있던 거야. 스마우가 이제 뭔가 기척을 알아채고 잠에서 뒤척이니까 빌보는 절대 반지를 껴서 숨으려고 해요. 스마우가 용이잖아요. 용은 단순히 강하고 고귀한 존재일 뿐더러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심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의중을 파악하거나 이 녀석의 냄새, 뭔가를 파악하고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야. 그래서 냄새랑 숨소리만으로 거기 무언가 있구나 이러고 알아채버려요. 너는 뭔가 다르구나. 너가 가진 물건, 금으로 만들었지만 금보다 좋은 보물, 무언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반지의 가치까지 바로 알아내버려. 보물 프레셔라는 말을 듣자마자 빌보가 고통을 느끼더니 반지를 빼버려.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스마우그랑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보물들을 소유한 당신을 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근데 스마우가 몇십 년 동안 자다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 이렇게 탁 서 있습니다. 스마우가 딱 물어봐요. 너는 내 이름을 아는데 나는 네 종족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구나. 넌 어디서 온 누구냐? 그때 빌보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르겐스톤이 보여요. 누가 봐도 아르겐스톤이야. 전 언덕 아래에서 왔고요. 길을 따라서 왔고요. 하늘을 날자고 걸어서 왔고요. 전 행운을 타고났고요. 수수께끼를 잘 풀어요. 그리고 그 술통을 잘 타요. 근데 스마우가 두어프 패거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요. 두어프들이 이 빌보를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숨어있다는 걸 냄새만으로 알아내. 그리고 두어프들은 워낙에 탐욕적인 종족이라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유추만으로 알아내. 굉장히 똑똑해. 스마우그는 언젠가 두어프들이 돌아올 걸 예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스마우가 크게 움직이니까 거대한 기둥이 부서지고 호수마을까지 진동이 전해집니다. 거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때 호수마을의 킬리의 상처를 치유하다가 그 진동을 느끼고 자신의 선조한테 물려받은 마지막 남은 흑색 화살이 자기 집 천장에 딱 하나 남아있던 거야. 너는 너른골 영주의 아들이요? 얘는 그러니까 자기 선조의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던 거죠. 자기 아들한테 흑색 화살을 맡기고 영주가 자기를 체포하러 온다는 걸 알고 도망을 다니다가 영주한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 버려요. 소린 패거리가 아르겐스톤을 가지고 오려는 빌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리는 그 진동을 느끼고서 빨리 들어가서 빌보를 구해주자 그래. 근데 소린이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발린이 얘기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그 아르겐스톤이라는 보석은 병들었습니다. 저는 저 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하는 게 더 무섭다고요. 내가 아는 소리는 동료를 구하러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기다리자고요? 빨리 들어가서 빌보를 구해주란 말입니다. 근데 소리는 아르겐스톤 때문인지 말을 좀 심하게 해요. 그깟 도둑놈 하나 살리자고 이 일을 망칠 순 없네. 그 친구는 도둑놈이 아니라 빌보예요. 소린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 시각 간달프는 돌 굴들의 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오크의 대군대가 움직이는 걸 목격을 해요. 이제 슬슬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전쟁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스마우그는 빌보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빌보는 스마우그의 약점이 사실인 걸 알아채요. 정말로 그 인간들이 말한 것처럼 스마우그 날개 밑에 비늘이 하나 딱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스마우그가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빌보를 죽이려고 할 때 절대 반지의 힘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도망을 치는데 스마우그가 제대로 빠개 쳐버린 거야. 어느덧 이 호수마을에도 볼그가 이끄는 오크 부대가 도착해서 두오프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오크들이 냄새를 쫓아가지고 바르드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두오프들이랑 맞다이를 또 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썸남을 구하기 위해 타우리엘과 레골라스가 도착을 해서 오크들을 물리치고 오크들은 여기에 소린이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철수를 해버려요. 레골라스는 오크를 추격하러 가고 타우리엘은 자기 썸남 킬리가 아파하는 걸 그냥 보지 못한 거야. 돼지 풀을 이렇게 잘 비비면서 엘프 주문 같은 걸 외워서 킬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다행히 빌보는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소린 저 왔어요 하는데 소린이 오히려 칼을 딱 들이내면서 아르겐스톤 어딨어 이지랄하는 거야. 근데 빌보도 좀 수상해. 아르겐스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스마우가 추격해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오프 이 땅에 맞서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아니 불가능해요. 덤프트럭 200배 크기의 용이 다가오는데 칼 쥐고 있다고 뭐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잖아. 스마우가 숨만 세게 쉬어도 화상을 입는 거야. 한편 킬리의 독은 점점 깊어지고 타우리엘은 주문을 외우면서 독을 치료하는데 킬리는 또 그걸 보고 한눈에 반해요. 이게 근데 연출이 되게 너무 노골적이야. 여기 뒤에 후광이 비치는데 하트 시그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쨌든 소린 일행은 스마우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에레보르 안으로 오히려 도망을 치는데 막다른 방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예전에 죽은 자기 동족들의 시신이 질비해 있는 거야. 그래서 광산으로 가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소린이 또 분조장이 발동한 거야. 아니? 겁쟁이처럼 숨어있기도 싫고 도망가기도 싫은데? 그냥 죽이자. 대장간으로 그놈을 유인해서 죽이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장간에서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어쨌든 용의 어그로를 어떻게 끌면서 대장간으로 향했는데 그래서 대장간 용광로에 도착을 했어. 근데 용광로가 이미 옛날에 다 망했을 거 아니야. 불을 지필 어떤 매개가 없는 거야. 근데 소린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스마우한테 야 도마뱀 새끼야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너 여기 못 들어오지? 하면서 도발을 딱 하는데 스마우가 화나가지고 거기다 불을 이렇게 뿜습니다.
바로 그걸 노렸던 거야. 그 브레스가 용광로에 단 1트 만에 불을 지펴버려가지고 용광로가 작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각각 지시를 내리고 스마우그가 용광로 안까지 유인이 딱 됐는데 발린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야, 너 폭탄 만들 줄 알지? 가서 폭탄 만들고 빌보, 넌 저 위 스위치로 올라간 다음에 내가 신호하면 스위치를 내려. 그래서 스마우그가 딱 다가왔을 때 신호에 맞춰서 스위치를 내리니까 이 드워프 광산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물레가 작동을 해서 그 물이 스마우그를 덮칩니다. 그러니까 스마우그 브레스 스킬이 10분 정도 봉인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발린이 만든 폭탄으로 막 어그로도 끌고 하는 효과가 되게 미미해.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를 끌어가지고 용광로에 있는 금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이 금이 녹는 걸 확인한 소린이 스마우그를 왕의 회랑으로 유인하라고 지시를 해요. 아무래도 이 녹인 금으로 뭔가 하려나 봐. 빌보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왕의 회랑으로 스마우그를 유인을 했는데 스마우그가 또 그 심한으로 눈치를 채. 너네 포수마을에 있는 그놈들이랑 손을 잡았구나. 나한테 상처를 입힌 그 검은 화살이 있는 그곳. 그걸 깨닫자마자 그곳을 막 불태우러 가려고 하는데 소린이 또 도발을 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야, 이 동업병 같은 놈아. 근데 스마우그는 똑똑하고 사악한 대신에 이 키베를 참지를 못해. 디스대기를 참지 못해. 그래서 소린한테 뭐라 그랬냐 하고 딱 소린한테 갔는데 소린이 스위치를 탁 내리니까 소린이 올라가 있던 그 석상이 돌이 탁 무너지면서 황금이 드러난 거야. 근데 황금에 매료된 스마우그가 와 하고서 바라보고 있을 때 아까 금을 녹인 열기가 이 황금상을 순식간에 녹여가지고 스마우그가 그 뜨거운 금에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해치웠나? 하고 있는데 죽은 건커녕 황금에 아주 아름답게 코팅된 스마우그가 개팍쳐가지고 복수가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호수마을로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걸 예감하고 있는 검은 화살의 주인 바르드는 소리를 치지만 경비병들은 무시를 하고 그 개빡친 키베마왕 스마우그가 제대로 화가 나면서 호빗 2편이 끝이 납니다.